자, 그러면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모르면 당한다. 방콕 소액 사기. 세계 여행자들의 성지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3위에 빛나는 나라 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요,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소액 사기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왔는데요. 방콕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카오산 로드와 왕궁 근처에 당신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지? 두 분도 네, 잘 아시잖아요, 카오산에서 방콕? 가봤는데. 네. 저기 기억나시나요? 왕궁 앞이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비둘기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인상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비둘기 모이가 든 봉지들을 던져줍니다. 이거 비둘기 주세요. 이러고 던져주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비둘기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순간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내놔! 이러면서 아, 우리말로? 네. 비둘기 모이값으로 300에서 500바트, 무려 10,000원에서 16,000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유. 아니 모의 봉지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봉지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수법이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모의 봉지를 건넵니다. 이때 여행객들이 봉지를 안 받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봉지가 땅에 떨어지면 너 때문에 땅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웃기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국 여행 카페에도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기차기를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땅 했을 때 땅이 떨어지면 돈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때 가볍게 제기를 딱 차가지고 탁 쳐나 탁 잡아서 딱 들이면 네. 그냥 10,000원 정이 안 돼. 애쓰다, 진짜. 예. 근데 이게 소액이에요. 소액인데 이런 거 당하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기분 좀 나쁘지. 나쁘거든요. 나쁘지. 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인들이 당하기 쉬운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당부한 내용인데요. 일명 왕궁은 휴일 사기 수법입니다. 여행객들이 왕궁을 관광하려고 할 때 무척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이 다가와 그랜드 팰리스 클로즈! 왕궁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팔로우 미 하면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면서 안내를 자처하는데요. 벌써 느낌이 안 좋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무심코 따라간다면 절대 가면 안 되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나 보석 가게 등 아유. 데려가서요. 값싼 보석을 아주 비싸게 강매하거나 허접한 수상보트 같은 여행 투어를 이용하게 하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시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에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가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1위입니다. 스페인에서 몽땅 털리지 않는 법.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론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10위입니다. 베트남 택시 바가지 깨기.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겨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택시로,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랩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6위로 갑니다. 퇴근. 한퇴.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어머.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gat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짐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당신을 노리는 세계범죄도시 19 5위입니다. 전 나 오늘만큼 1등 해야 되겠지.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여행 가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뭐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그리고 이번 순위는 살짝 번외편입니다. 바로 그 나라 가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뭐죠?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그 나라의 뭐 금기라든가 법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갈 때 꼭 스마트폰부터 DSLR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 마라케시의 거대한 광장이자 시장 제마일프나 광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반한 현지인들이 어이 내 사진 찍지 않았냐? 이 치워라! 내 사진 찍은 것 같으니까 돈 내라!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로코에서 정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인에겐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태국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귀엽더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NO!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머문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나 뉴욕주에서는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가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 뚜껑만 따놓거나 뚜껑 딴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이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네.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않아요. 예.